안녕하세요.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은 주제 8번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 환상의 섬이잖아요. 우리 너무 수학여행의 메카기도 하고 너무 가고 싶은 곳인데 오늘은 요 제주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해요. 우리가 흔히 제주도라고 부르는 이것은 제주도는 그냥 섬이에요. 섬 이름. 행정구역상으로는 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제주시가 있고요. 북쪽에 남쪽에 서귀포시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크게 두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위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공간 범위로는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를 합치는 개념인데요. 요건 좀 재밌는 건데 과거 조선시대에는요.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호남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해당하는 곳이었었어요. 자, 오늘날 제주도의 기후 특징 그리고 지형 특징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져서 제주도는 연평균 기온이 북쪽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작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런 아이들을 해양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해발고도에 따라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나타나요. 자, 요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어떻게 될까? 기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식생들이 해발고도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옆에 있는 X축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발고도인 거 확인되시죠? 요 아이가 Y축이네. 요 아이가 해발고도예요. 저지대에서는 난대 상록 화렵수림대가 있고 조금 더 해발고도를 높이면 2차 초지대, 높이면 온대 낙엽 화렵수, 높이면 침엽수림, 높이면 관목림, 높이면 고산식물대, 꼭대기에는 백록담까지 요렇게가 해발고도에 따른 식생의 수직적 분포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화렵수, 침엽수 다 구분할 수 있으시죠? 화렵수는 일반적으로 온대기후에서 잘 자라고요. 침엽수림은 일반적으로 냉대기후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걸 질문하는 아이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2차 초지대란 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강의를 듣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형으로 가겠습니다. 제주도의 핵심은요, 바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여러분들 그 돌하루방 본 적 있으신가요? 돌들이 이렇게 막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검은색 돌 본 적 있죠? 네, 이 아이가 현무암이에요. 이 아이는 배수가 양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이 현무암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하천이 잘 발달하지가 않아요. 물들이 다 지하로 빠져버려서 하천 발달이 미약해서 건천이 주를 이룹니다. 자, 건천이라고 하는 건 표시를 좀 해둘게요. 건천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 강수시에 흐르는 하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하천이 잘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현무암하고 관련해서 다양한 지형들이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라산, 그리고 기생화산, 용암동굴, 주상절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이 지형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지형들을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한라산 그리고 백록담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한가운데 있는 게 한라산입니다. 자, 이 한라산은요,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의 복합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산록부는 완만한 형태의 순상화산이다가 산 정상으로 갈수록 급경사에
종 모양의 형태인 화산이 함께 나타나요. 완록부는 완만하다가 산정부에서 이렇게 생기는 화산이 한라산입니다. 그리고 모든 화산은 이 주둥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불이 나오는 구멍. 그래서 이 구멍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구라고 불러요. 이 화구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화구호가 되는 거죠. 제주도에서는 이 화구호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현무암에서부터 가장 기본이 돼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관이 바로 요 기생화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한라산 주변으로요, 이 뽕골뽕골한 작은 몽우리 진 산들이 올몽졸몽 모여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모두 기생화산인데요. 이걸 제주도에서는 오름 혹은 악이라고 부릅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형성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거에 제주도가 만들어질 때 이 마그마가 올라와서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지표의 약한 틈들을 따라서 마그마가 옆으로 새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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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형태로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기생화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요 지형도를 보면 여기가 꼭 제주도라는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오름이라고 부르는 형태, 이 볼롱볼롱 올라온 산들이 모여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이걸 통해서 아, 여기 제주도네, 이거 기생화산이네, 현무암이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용암동굴로 또 가봅시다. 용암동굴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또 특별한 지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용암동굴의 사례가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용암동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자,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뻥 뚫려 있는 느낌이 들죠. 뻥 뚫림. 그 용암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형성 원인은 현무암이 흐를 때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로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용암이 흘렀어요. 으악 하고 흘렀어. 근데 용암은요, 겉에가 먼저 식을까? 아니면 속에가 먼저 식을까? 당연히 겉에가 먼저 식을 거예요. 여기가 먼저 식어버리고 이 속에 있는 용암들은 꾸물꾸물 흘러가지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용암들이 다 흘러서 사라지면 이 겉이 먼저 식었기 때문에 요 안에가 뻥 하고 뚫려 있는 용암동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용암동굴의 특징은 볼 게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볼 게 없대. 뭔 말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지. 용암이 흘렀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요 흔적들이 바로 용암이 흐른 흔적들이에요. 용암이 흐른 자국들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형학적인 가치는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석회동굴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얘는 두 개를 비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석회동굴은요, 일단 기반암이 달라요. 용암동굴의 기반암이 현무암이라면 석회동굴의 기반암은 석회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석회암이 물에 의해서 녹으면서 이 쫄랑쫄랑하는 종유석이나 석순이나 이런 게 연결되는 석주 같은 지형 경관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주도의 용암동굴에 대한 내용만 기억을 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또 독특한 경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상절리라고 부르는 지형이에요. 이 아이는요, 얘도 현무암이랑 관련이 있는데,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현무암이 식으면서 용암이 냉각되면서 그냥 냉각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거든요. 수축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용암들이 식을 때 용암이 이렇게 지글지글 하다가 식잖아요. 얘가 식을 때 육각형 모양으로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육각형 모양의 기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주상절리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요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제주도의 중문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곳에 가면 어때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상절리가 줄지어 나타나니까 주상절리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주상절리대라고 부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다? 바로 용암이 냉각되면서 수축되는 과정에서 육각형 모양으로 수축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왜 육각형으로 수축이 되나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참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나중에 직접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도의 문화와 산업으로 갑시다. 제주도의 전통 문화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용천대가 분포하는 해안 지역에 주로 칠하기 입지합니다. 여러분들 요 용천대는 표시를 해둡시다. 자, 용천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물이 샘솟는 곳이에요. 물이 솟아나는 곳. 지역을 용천이라고 불러요. 제주도가 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무슨 산이 있더라? 한라산이 있고요. 가운데 한라산이 있고 이 대체로 물들이 다 지하수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물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해안가에서 물들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해안가의 용천을 따라서 용천이 줄지어 있으니까 용천대를 따라서 해안 지역에 주로 칠하게 입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가옥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그물처럼 줄을 엮은 지붕 그리고 현무암의 돌담을 바탕으로 집을 만듭니다. 이렇게 집을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일까? 바로 제주도 지역에 바람이 워낙 세잖아요. 바람이 많아서 이 집들을 이렇게 집풀로 엮어 놓는 거죠. 줄로다가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이제 현무암 돌담들. 현무암 돌담이 구멍이 되게 많아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바람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인 고팡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가옥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 고팡 또한 꽤 중요한 개념이니까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제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방언이죠. 이 육지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서 독특한 방언과 토속 신앙들이 발전한 것이 제주도의 특징입니다. 멘도롱 또또디라든지 혼자 옵서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의 특별한 전통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도의 산업을 봅시다. 제주도의 산업은요, 우선 첫 번째 밭농사와 과수농업 중심입니다. 그 이유는 자, 여러분들 밭농사랑 과수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표수가 부족하거든요. 지표수가 왜 부족하더라? 바로 기반암 때문이에요. 제주도의 기반암이 뭐라 그랬지? 현무암이거든요. 현무암은 물이 잘 빠지는 배수가 양호한 특성이 있어서 논농사를 하기에 아주 불리합니다. 논농사가 불리하다. 자, 다음에 제주도에는 목축업도 발달해 있어요. 2차 초지대에서 드디어 나왔네. 2차 초지대에서 소와 말 등을 목축하면서 기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2차 초지대라는 게 대체 뭘까? 2차 초지대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초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1차 초지대라면 2차 초지대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강제로 인간이 만든 초지대입니다. 초지대가 뭔데요? 풀자란데요, 풀. 이거 왜 만들었냐면요. 이건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과거 원나라 때, 우리나라 고려 원간섭기 때 그 몽골 애들이 말 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일본도 치려고 했단 말이지. 이때 일본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일본을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곳이 바로 제주도인데 여기에서 말을 기르기 위해서 초지대를 조성한 거죠. 그래서 말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을 또 초토화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일본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한 태풍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신의 바람, 신풍, 일본어로 쓰면 카미가제라고 불러요. 오늘날 이 자살특공대를 일컫는 카미가제가 이 원간섭기 2차 초지대 제주도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답니다. 자, 이 외에도 제주도는
관광산업, 독특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차 산업이잖아요. 이 3차 산업이 제주도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제주도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이름을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라고 부르는 이름은 사실상 섬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주도의 그 행정구역을 얘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부르는 게 이름을 끝까지 잘 불러주는 예의가 되겠죠. 자,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규제 완화, 조세 혜택, 투자 활성화, 청정 자연환경 이런 걸 통해서 융복합의 관광산업이나 농림업의 고부가 가치화, 바이오 산업 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이제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나름대로 골치를 썩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 곳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자랑스러운 지역인데요. 생태지역 3관왕을 수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생물권 보전 지역입니다.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섬들, 요 일대를 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하기 위해 생물권을 보전하라 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이거는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유네스코에서 유일한 자연유산이에요. 인문유산은 되게 많아요. 종묘 같은 것들도 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양동마을, 하회마을,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 자연유산으로서는 제주도가 유일해요.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한라산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용암동굴 같은 것들, 그리고 성산일출봉 이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계지질공원은요, 이 화산활동의 흔적들을 지켜볼 수 있어가지고 지질 지형학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인증받는 것인데요. 한라산뿐만 아니라 용머리 해안, 대포동 주상절리대, 폐류화석층,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등 굉장히 많은 지형들이 제주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 지역은 꽤나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여행을 가거나 혹은 어디든가를 놀러 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스스로 공부해보고 함께 알아보는 작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끝. 수고하셨습니다.